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도 이 게시판을 좀 더 기능을 간단하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디테일 기능까지 좀 완료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표본 자료 가이드라인이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동안 사용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자, 이제 이 기능을 토대로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게시물이 있을 때와 게시물이 없을 때 상황을 좀 나눠서 보여드렸어요. 자, 1번 게시물이 존재할 때, 즉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통해서 게시물을 진짜로 작성을 했을 때, 그때는 게시물이 있으니까 삭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삭제가 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해요. 그럼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이 글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딜리트를 하고 나면, 진짜로 삭제가 되고 나면 디테일이나 리스트를 사용했을 때 1번 글은 없어야 돼요.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게시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는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주고 끝. 또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 삭제 관련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녀석은 일단 생긴 걸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어제 했던 디테일과 좀 유사해 보이죠? 디테일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기능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이 문제를 정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게시물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에는 뭐가 없어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검색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지워야 되는지, 누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시면서 검색을 진행을 해보시고 실제로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삭제 기능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자바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을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얘를 써야 된다는 사실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remove 이 녀석은 인자로 보통 이제 검색을 해보셨을 때 index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거 하나와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int index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물을 두 개 작성해요. article write를 두 번 한다. 그럼 우리는 articles에 데이터를 두 개 저장했죠. 그러면 articles는 사이즈는 2일 거고, articles는 0번과 1번 인덱스를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이때 제가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articles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사용해서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리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으니까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 예를 들어 1을 넣었다. 이러면 articles가 가진 1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두 개 썼으니까 1번 글과 2번 글이 존재하는 상황일 텐데, 제가 1번 인덱스에 있는 글을 지웠대요. 그럼 어떤 글이 사라진 거예요? 2번 글이 지워진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시물에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을 했을 때 사용자가 1번 게시물을 삭제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디테일 딜리트 1 입력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리무브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글이 지워질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remove라고 하는 녀석을 이 인덱스 버전으로 인덱스 사용 방식으로 쓰려면 지금 현재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해당 글이 몇 번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 얘는 뭐냐면 자, 이것도 인자로 세팅을 하는 건데 오브젝트는 객체였죠. 자, 이 녀석은 뭘 의미하냐? 자,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티클스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죠? 아티클스의 0번 방에 지금 아직 삭제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가정해 놨을 때 아티클스의 0번 방에는 누가 있어요? 1번 게시물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어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1번 방에는 2번 게시물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어제 디테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지금 순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게시물들이 가진 아이디가 일치를 하면 뭘 백업했죠, 우리? 이거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게시물 객체 컨트롤러 하는 리모컨 백업해 놓은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디테일 이 상황이라고 놓고 볼게요.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가지고 게시물들이 가진 실제 아이디랑 비교를 해서 실제로 있을 때 백업을 여기다가 시켜놨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제 여기 인자에는 이 리모컨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이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너릭이 아티클이지만 그렇지 않고 뭐 0번 방에 뭐 10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1번 방에 10이라는 데이터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제너릭이 아티클일 수가 없겠죠. 인티저겠죠. 정수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값 가지고 지운다. 여기다가 지금 이거 넣겠다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좀 있죠. 뭐가 문제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10이 인덱스 10인지 값 10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좀 골랐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리모컨을 저장을 할 거고 그 리모컨을 백업 시켜 놓을 거고 그 리모컨으로 인자를 줄 거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 건데 둘 다 진행을 해볼 거예요. 둘 다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리려면 이미 우리가 쉽게 써봤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남겨드리는 게 좋으니까 설명은 둘 다 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남겨드리는 코드는 인덱스 방식으로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덱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를 인자로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else if 이만큼을 복사할 거고요. 여기까지 복사합시다. 띄어쓰기까지. 자,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이 아니라 delete라고 바꿔줄 겁니다. 여기서 복사를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타이핑 직접 안 하려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생각보다 활용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당연히 명령어 부분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먼저 수정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딜리트라고 하는 기능에서도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는 그냥 살려놓을 겁니다. 필요하니까. 자, 이건 어때요? 이것도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게시물이 내가 사용자가 2번 게시물 지을 거라고 했는데 2번 게시물 없으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얘까지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거는 디테일에서 상세 보기로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여기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articles라고 하는 녀석한테 remove를 실행을 할 건데 이때 제가 실제로 지우고자 하는 그 값을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found article이 백업을 해놨죠. 이 if문에서 조건을 참을 만나서 이 안쪽이 실행이 됐다면 continue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예요, 위로. 근데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found article이 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 안 했을 거고 내려왔을 때 found article은 article 리모컨을 들고 있을 테니까 그 녀석으로 지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딜리트 기능 끝났어요. 있는 거 활용해서 만들면 이게 전부예요. 자, 실제로 잘 지워지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리스트가 없습니다. article write를 먼저 하도록 하고요. 자, 게시물 3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게시물이 3개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article delete 2번 글 한번 지워볼까요? 자, 오타가 있었나 보군요. 됐는데 제가 메시지를 안 보여줬군요. 일단은 기능은 됐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리스트를 했는데 진짜로 2번 글이 없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 딜리트가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삭제가 잘 됐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봤는데 순회를 해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2번이 없죠. 진짜로 지워진 겁니다. 아티클스에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티클스 사이즈는 몇이에요? 지워진 이후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이겠죠. 아티클스가 가진 인덱스 번호는 몇 번 몇 번? 자, 지우기 전이면 0번, 1번, 2번이에요. 글 3개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2번 게시글을 지웠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1번 인덱스가 가진 값을 지웠다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럼 지워진 이 시점에서 아티클스가 가진 인덱스 번호는 0, 2일까요? 얘는 0, 1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이 어쨌든 인덱스 번호에서 뭐 중간이 지워지든 앞이 지워지든 뒤가 지워지든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빈 공간을 놔두지 않아요. 인덱스 번호는요,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뒤에 공백 없이 1씩 증가해요. 지금 처음에는 인덱스가 이렇게 0번, 1번, 2번이 존재하다가 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지워짐으로써 얘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림판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0번, 1번, 2번인데 여기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실제로 삭제가 됨으로써 이 녀석이 이렇게 없어진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 이후에 없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 앞으로 당겨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인덱스 번호, 그 객체를 넣어서 지우는 거 말고 인덱스 번호로 지우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시도를 해보셨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게시물을 썼을 때 1번 글부터 써요. 근데 1번 글이 0번 인덱스에 들어가죠. 2번 글은 1번 인덱스에 들어가고 그럼 나름의 규칙이 있어 보이죠. 1번 글을 지우려면 0번 인덱스, 2번 글 지우려면 1번 인덱스. 그래서 ID-1 가지고 인덱스 번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 때 이제 출력문도 넣어서 보여드리죠. 이거 가져와서 자, 이렇게 출력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라이트를 합니다. 자, 문제없이 글 3개를 작성을 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워졌어요. 그쵸?
자,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해도 잘 지워지고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쵸? 이건 근데 진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글 3개 똑같이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3번, 2번을 지웠어요. 이번에는 2번을 먼저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지워진 거 확인하고 3번을 지우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안 되냐면, 자, 우리는 게시물이 실제로 아티클스 리스트에서 지워졌을 때, 여기 지금 exception은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데, 자, 리스트에서 실제로 삭제가 됐을 때, 인덱스가 당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글 3개니까 0번, 1번, 2번이란 인덱스가 있던 상황에서 1번을 지운 거잖아요. 2번 게시물 지우면. 그럼 2번 인덱스에는 3번 게시물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2번이라는 인덱스가 땡겨져서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시물은 변한 게 아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넣은 건 3-1이니까 2겠네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2번 인덱스가 없어요. 이래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도 이런 상황 말고도 문제가 되는 상황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2개만 쓰고 보여드릴게요. 2개가 존재해요. 무사히 지워질 수 있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글을 하나 더 쓰면 얘는 이제 3번 글이에요. 3번 글인데 몇 번 인덱스에 들어간 거예요? 2번 인덱스, 아니 1번 인덱스에 들어간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글 번호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못 지우겠네요. 그쵸?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객체를 사용해서 지우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인덱스 가지고 지우는 방법을 따져 볼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녀석 이게 일치하는 상황을 찾았을 때 얘가 지금 몇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제가 이만큼 주석을 좀 걸게요. 여기도 에러가 나니까 주석을 좀 걸어놓고 자, 우리가 포문을 향상된 포문 가지고 쓰면 단점이 i가 없어요. 일반적인 포문에서는 i를 가지고 인덱스를 체크를 하죠. 근데 향상된 포문은 i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i를 편하게 지금 현재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포문으로 변경해 보면 돼요. 향상된 포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냥 정방향 순회죠. 얘도 그냥 순회하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인덱스 i라는 이 정수는 0부터 아티클스 사이즈의 1 전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돌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i번째 애를 꺼내다가 아티클에 잠깐 담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검증을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얘는 찾아주겠네요. 근데 이렇게 찾아냈을 당시에 인덱스 번호는 뭐라고요? 이 조건이 참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인덱스 번호는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관문문 안에서 i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다가 int 타입의 변수 하나 뭐 found 인덱스 같은 거 이름 하나 지어놓고 이 녀석한테는 0 넣어놨다가 여기서 근데 0을 넣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found 인덱스를 i로 재할당을 한다. 이러면 인덱스 찾는 거 아니에요? 향상된 포문에서는 이 i가 없었기 때문에 인덱스를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일반적인 포문, 순회하는 역할은 얘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i가 있었기 때문에 인덱스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0으로 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 0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인덱스 번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음수 같은 거, 자바의 인덱스 중에 음수로 처리할 수 있는 인덱스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서 인덱스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인덱스 번호 만들어 놓고 여기서 0부터 돌게 한 다음에 찾아냈다. 그럼 이제 이 밑에서 해야 되는 이 검증을 얘가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변화를 못 받은 거니까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검증. 그러면 이 인덱스 번호로 리무브에다가 지우겠다라고 넣어주면 인덱스 번호를 인자로 준 거니까 제대로 값을 지워주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향상된 포문에서 인덱스 번호를 찾기 위해 굳이 일반적인 포문으로 변경을 해야 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방법이야 있죠. 향상된 포문과 일반적인 포문에서의 가장 큰 차이, int i를 쓰고 있냐, 쓰고 있지 않냐예요. 그럼 여기서 i를 써버리면 되죠.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뺄 거고, 이것도 여기다가 넣을게요. 뭔가 주석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녀석을 살릴 건데, 이 살리는 과정에서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이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단 i가 없어요. i를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0부터 i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티클스가 반복문 향상된 포문이 실행됨으로써 0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꽂아요. 그럼 그 녀석이 가진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비교를 합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0번 방에 있는 걸 비교를 했는데 찾았대요. 그럼 우리가 found index라는 변수에다가 i 값 넣으면 얘는 지금 뭐 가진 거예요? 첫 번째 시도에서 찾은 거면 0이겠죠. 그렇죠?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나가면 되겠네요. 근데 못 찾았대요. 그러면 이제 0번 인덱스에 있는 거는 끝났고 1번 인덱스에 있는 걸 아티클에 꽂겠죠. 자, 그 시점에서 찾았대요. 그럼 여기에 지금 1이면 되는 거죠. 그럼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i 값 1씩 증가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되겠네요. 조건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조건을 따지는 그 순간에 문제가 없으면 i를 백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생각했을 땐 이제 i를 백업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i라는 이 녀석의 값을 얘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if, 그러니까 줬다면 브레이크를 만나 탈출하면 그만. 근데 주지 못했다면 이 조건 검증에서 거짓을 만나서 얘를 실행하지 못했다면 i의 값도 1 증가가 되어야 다음 순서에서 올바른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거 두 개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뭐랑 유사해요? while문이랑 유사하지 않나요? 초기값, 스텝. 그렇죠. 향상된 포문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바에서 쓰는 반복문들은 향상된 포문 제외하고 while문과 for문은 모든 조건을 다 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향상된 for문은 이제 순회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반복문과 다를 게 없다. 그냥 순회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의 값을 활용해서 인덱스 찾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검증했고, 그거 가지고 지우고, 자, 이 녀석도 실제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죠. 자, 문제 전혀 없네요. 역순으로 일부러 지워봤어요. 1번 지우고 2번 지웠는데 문제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remov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다 배워본 겁니다. 자, 사실상 이런 거랑 이런 상황 제외하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실제로 수정한 게 얼마 없죠.
처음에 객체 가지고 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때 당시 바꾼 거라고는 이거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줄 추가한 거밖에 없어요. 이거 두 줄. 보여주기 했던 출력문 황새보기 거 세 줄 지우고 이거 두 줄 넣고 이게 전부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표준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비슷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딜리트 기능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죠.